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살아가는 과정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뒤돌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다만 아쉬움만 늘 남았던 거죠, 사람들은. 그죠? 그때 다시 돌아가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생각들 갖잖아요.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좋지 못한 거죠. 내가 과거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에서 어떤 걸 앞으로 딴짓을 해서 뭘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의 우리는 늘 뭐 하는 거냐면 현재를 살고 있는 거지 과거를 살고 있거나 미래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요. 누구나 현재를 살고 있고, 그런데 이 과정이 결국 뭐냐면 결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막 비비비비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결론은 누구나 다 살면서 뭐냐면 뭘 보고 가는 거예요? 결론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결론을 보고 가는 과정은 다 다른 거죠. 다 다릅니다. 아주 다양하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책에도 나와있던 1인이 가면 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있잖아요. 1인이 가면 길이 아니고, 10명이 가면 길이고, 100명이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는 다시 이런 시대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지금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또. 왜? 지난번 말했지만 신자본주의의 자신, 개인이 오로지 경쟁을 위해서 오로지 개인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 세상이 너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만든, 제가 말했지만, 이걸 만든 미국은 이 신자본주의에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심어놓은 이 우리나라나 신흥국가는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만이, 그래서 요즘 대두되는 게 자꾸 과정 중심주의냐, 결과 중심주의냐, 그러면서 공동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책도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는 주제가 뻘짓과 딴짓. 옛날에 뻘짓과 엄한 짓인가? 그 책에 한 번 있었어요. 시가 에세이가 그 책에 한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세상은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험적으로 사는 사람이 지배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만들었고 지배를 했습니다. 엄한 짓하고 딴짓하고 뻘짓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결과를 얻으려고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번에도 자기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정말 과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 번도 돌아보기라도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걸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 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해놨어요. 이 저자도 그 플랫폼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5년뿐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아직 7년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2년의 기간이 더 남아서 아까 777 요 만드는데 5년. 그래서 아직도 2년이 더 남았다. 그래서 신학으로 7년? 우리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된 거죠. 치고 나서 올라가서
또 이제 또 7년이라는 또 시간이 가겠죠. 10년 후에 전에 하얀. 전에 누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 있어요. 어떤 회장이 그 블루클럽 만든 회장 아시죠? 블루클럽. 머리 블루클럽 있잖아요. 정해진 회장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걸 한 번 한 적 있어요. 김성훈 대표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데 김성훈 대표는 앞으로 그 시나브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성장 다음에는 한 7년에서 10년간은 그걸 통해서 굉장한 걸 이뤄낼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시나브로가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뭐 하냐면 그 커피 하죠. 커피 체인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예요. 커피를 시나브로가 김성문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으로다가 이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는 이분으로 성공을 한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없는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 부딪혀보고 망가져보고 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사람을 역할을 줄 때는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줄 수가 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런 말을 해주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혜진 회장이 커피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커피 체인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들이 자기 커피를 사요. 생 커피를. 그래서 거기 기계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거기다 메달을 넣고 갈아서 커피를 타먹는 거예요. 그런 체인점을 합니다. 독특하죠? 커피 우리가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은 연하게 주세요, 뭐 진하게 주세요. 마치 하얗게 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연하게 먹은 사람 있고 진하게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메달만 넣어서 자기가 갈아서 타먹는 거죠. 그런 체인점을 하시는데 아주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한 체인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나 그 사람을 볼 때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하고 무슨 짓이에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딴짓을 했는데 그게 직장인한테 굉장히 박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내가 그 커피숍에 가서 내내 카페에 가서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보다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기계에 넣고 갈아서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내가 내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딴짓이지만 여기에는 그게 새로운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아까 여기 얘기도 들어보니까 모범생, 잘 말 잘 듣고 모범생들은 그 수준은 다 유지를 하지만 딴짓을 하던 사람들은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죠. 딴짓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창의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범생들은 창의성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그 잘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만 그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만 딱딱하니까. 그래서 결국에 창의라는 거는 딴짓, 뻘짓을 하는 사람들이 창의가 일어나는 거죠. 집에,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딴짓, 뻘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나리오도 보면은 결국에는 시나리오도 보면은 이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성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성장통이 존재하는데 결국에는 이만 성장하려면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어느 정도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헛된 희생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만들어 같이 이 시나브라는 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헛된 희생이 안 되려면
이제는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시스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거를 이제 만들어 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시나브로 플랫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죠. 그러면 이 안에는 브랜드가 존재하는 거고 브랜드 속에 콘텐츠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됐을 때는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외부하고 여기다가 시스템에다가 외부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결합을 시켜서 하나하나 성장을 더 해나가는 거예요. 요 과정들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시나브로를 볼 때는 8구능선 이상은 온 거예요. 8구능선 이상은 온 건데 그 단계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 결국에는 여기 아까 좋은 얘기했죠. 시나브로 쇼핑몰에다가 상담. 자, 지금 제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자꾸 시나브로에 여기 핵심 멤버들이라도 무슨 자격증 따고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한학교하고 어디 학교들하고 지금 애월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그 진로 상담이라는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몇 사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먼저 그냥 우리가 실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더 돼야만이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만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외국 사람 갖다 쓰면 안 돼요. 외국 사람 써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프로그램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나브로 식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실력이 좀 소양이 되고 났을 때 그거하고 해서 프로그램 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한학교하고 몇 군데서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나브로하고 그런 거. 북콘서트를 와서 보고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죠. 요번에 희망콘서트에서도 대한학교 이사도 왔었고 그쪽에 핵심 멤버들이 왔어요. 와서 시나브로하고 이런 거 우리 대한학교에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나는 뭐냐면 외국 사람 하나 쓸 이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 시나브로 사람들이 나는 더 훌륭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좀만 더 다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외부에다 그런 거하고 이제 제의를 하면 소득도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진로를 찾아주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퍼져나가서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이 과정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이것에는 결국에는 역시 뭐냐면 개나 소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란다는 거죠.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토요일날 우리 독서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게끔 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컨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컨셉. 우리가 회의할 때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팀원들한테. 야, 좀 컨셉 좀 잡아봐. 네? 컨셉 좀 잡아봐.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컨셉이 뭘까? 그래서 컨셉이 뭘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시나브로 독서문화진흥원이 도대체 컨셉이 뭘까? 이거를 이제는 찾아 나가는데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저는 이제 뭐냐면 시나브로는 내년에는 큰 틀에서 저는 그 큰 틀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대회에서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를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 안에서 해나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원장님 계시고 여기 안에 이사분들이 계세요. 그럼 여기 이 원장하고 이사분들하고 이제는 내가 회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회의를 주관하셔야 돼요. 알아서. 그러면은 얘가 독서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낼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죠. 야, 우리 이런 방법 써보자, 이런 방법 써보자. 그렇게 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만에 7년도 왔다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명단을 다 간추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락할 만한 사람들 다시 연락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주 이 토요일마다 하니까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독서 모임을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를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면 되죠. 독서의 명언 한두 줄 넣고 신하고 독서 모임 공지해가지고 넣고 일시 뭐 장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넣어주는 거죠. 계속 그런 거를 회의를 통해서 이제 나 알고 그거를 자체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독서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제 관악구청 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독서신문을 만든다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이름을 공부도 해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제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사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서신문을 내가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했으면은 지금쯤은 이사들이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원장님하고 해서 독서신문에 아웃라인 나와 있어야 돼요? 안 나와 있어야 돼요? 안 나와 있으세요.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설명할 게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게 잘 참으세요. 이게 역할이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는 독서신문을 강도를 벌써 2년 전부터 했잖아요. 독서신문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면은 그 김영상이 그 아웃라인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진압으로. 그게 내가 만들어서 모든 걸 다 해버리면 그건 또 1인 체제가 되는 거예요. 편집 이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예. 원장님을 주실해서 이사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 했잖아. 지면 어디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시면 그걸 누가 노트 해놓은 사람 있어요? 머릿속에만 있죠. 머릿속에. 아니, 이 뻘짓 사람은 다니까. 노트는 뭐예요? 다 쓰레기쓰면 저기 아무데나 쑤셔 맞춰놓고만 있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이런 데 올 때는요. 내가 항상 쫙 보면서 자연을 갖고 오셔야 돼요. 자기만의 노트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지금 여기 우리 영상을 가서 저는 영상을 한번 꼭 봐요.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서 저분이 자기도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제 기가 막힌 말을 던진 게 있다니까요. 오늘 지금 박경사 우리 이사님이 말 속에 좋은 말을 한 게 있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려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야 내가 저 말을 했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런데 보면 항상 이게 다이어리를 갖고 오셔서 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놓칠 말이 진짜 좋은 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적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흘러가서 독서신문을 그럼 어떻게 만들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맨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독서에 관련된 거 2페이지 그 다음에 신간 그 다음에 글쓰기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년에 우리 여기 이 신문은 우리끼리 만든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쓴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글이든 잘된 글이든 그건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 그게 1년만 쌓이면 글쟁이가 되는 거예요. 글쟁이.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내년에 우리 책을 하나 내자. 브랜드와 자기를 브랜드 시키는데 최고가 뭐냐면 어쨌든 책을 혼자 독자적으로 내는 게 최고예요. 할 말 많죠. 복지계에 대해서. 그 책이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하고 틀린 겁니다. 동영상도 할 말 많은 거예요. 언어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무념무상. 생각이 없었나. 자, 어쨌든 이 책은 정말 어쨌든 잘 보시면 여기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31페이지는 정말 참
참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보면 컴퓨터스가 말하는군요. 당신의 이름을 브랜드라 생각하고 당신의 일을 프로젝트라 바꿔라. 이를 이것도 하지 말고 놀라운 프로젝트로 바꿔서 일하면 휴먼 브랜드가 된다. 이를 나되게 만드는 일종의 삶의 프로젝트로 바꾸라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답게 만드는 바. 나답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내 거 되고 돈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초연결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만물 인터넷이다. 이게 사물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면 그 플랫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유통하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아까 했죠? 이 플랫폼 안에 모든 걸 집어넣어서 다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네? 자, 플랫폼을 만들어지면 우리 조동래 이사님도 시민으로서 그동안 활동해온 거를 얼마든지 이 플랫폼 안에서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초연결 사회는 우리 존재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보이지 않는 신뢰. 그래서 관계성만 따지지 말고 관계 속에서 그냥 초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공공이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